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력 사칭을 이유로 해서 징계 해고한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은 세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징계 사유가 정당하냐, 징계 절차가 정당하냐, 징계 수단이 정당하냐. 그리고 징계 사유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나와 있냐 이걸 봐야 되고, 다시 한번 이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징계를 하는데 경력을 허위 기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보통 회사 들어갈 때 특히나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분들이 학력을 이제 대졸 학력을 오히려 숨기고 이제 회사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분이 학력을 숨기고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걸 유래해서 징계에 관한 그런 케이스예요. 이 경우에는 학력을 허위 기재한 그런 사유가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건지 자, 거기에 대한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이제 부품 회사가 있었고요. 이 회사의 취업 규칙을 보니까 이제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 채용할 때 학력이나 경력을 숨기고 입사하게 되면 속이고 입사하게 되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어, 이제 그런데 이 근로자가 입사 시 학력을 누락을 했어요. 대졸 학력을 누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혹은 뭐 어쨌든 숨기고 입사를 한 겁니다. 뭐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나서 나중에 조금 이 근로자가 볼 때는 노조 활동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볼 만한 그런 사실관계가 야생했던 거죠. 노조를 설립한 겁니다. 설립을 해서 간부 활동을 했어요. 이것 때문인지는 이제 확실치는 않으나 이 부품회사는 그 이후에 당신 옛날에 들어올 때 학력을 허위 기재했잖아요. 우리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면 학력을 허위 기재하게 되면 우리가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서 징계 해고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자 이 근로자가 이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를 해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고 해서 징계 해고를 하는 거냐? 이 징계 해고는 정당하지 않은 거다. 뭐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혹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과연 학력을 허위 기재한 그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이게 과거의 판례와 지금 이 판례가 어, 조금 판례 법리를 추가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 나의 진실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진실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을 처음에 경력을 처음에 제대로 알려주면은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채용을 하는 건데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채용을 한 거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걸 이제 발견한 거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채용을 할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텐데 채용할 때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똑같은 조건으로는 채용하지 않았을 텐데 자 이게 인정이 되면은 이걸 이유로 해서 징계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의 입장이었어요. 즉 판례는 징계해고를 어떻게 했냐면 가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 겁니다. 그 당시에 채용할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되면은 징계해고할 수 있는 거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학자들은 꽤 비판이 많았어요.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 징계할 그 당시에 이게 사유가 정당해야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가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가정 때문에 징계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런 논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이 지금 가정적인 인과관계에서 지금 현실적인 인과관계론으로 바뀌게 된 그런 판례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가 하면 해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정당해지는 거죠? 해고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돼야지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겠죠. 뭐 학력 허위 기재도 뭐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만 해고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내용들을 원론적으로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과연 그 학력을 허위 기재한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한 것이 정당한 거냐?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문제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알았더라면, 즉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다. 혹은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하는 고용 당시의 사정만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근무해왔으면은 그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최근 판례 입장은 고용 당시 사정도 보겠지만 고용 후에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도 고려해야 되는 거다. 징계해고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해고에 이르기까지 이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계약 내용, 근로내용, 기간, 근로자가 학력을 허위기재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경위를 보자. 그 다음에 이걸 알게 된 후에 근로자의 태도와 사용자의 조치 내용을 보자. 그리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근로자 상호 간에 노사 간에 실력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고용 당시의 사정만 가지고서 그렇게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 징계해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고용할 때 학력을 허위기재하게 되면 이건 뭐 징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고용 이후에 해고 이르기까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는 얘기지, 이게 뭐 징계 사유가 안 되는 거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시각은 뭐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다. 이게 고용계약 체결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서가 된다. 이걸 이제 보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근데 왜 기재하는 걸까요? 단순하게 근로능력을 평가하겠다. 자, 이것만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겠다. 자, 노사 간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유지하겠다. 자, 여기에도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허위기재는 상당히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자, 이걸 징계 해고 사유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 당시만 보는 건 아니에요. 고용 당시와 그 이후의 재반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판단 기준 자체가 고용 당시만 따지는 게 아니고 고용된 이후 해고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사정들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판례예요.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이것들을 과거의 가정적인 인과관계에서 현재는 현실적인 인과관계로 이제 법원이 판례를 이제 만들어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력의 허위기재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어떤 그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케이스는 법원이 이제 하급심 법원이 해고의 법리를 오해해서 심리를 좀 안 했다. 그 이후로 파기환송한 그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